백수 너무 좋아요. 저도요. 일단 저 이 사진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커피였고요. 커피를 마시는 장소는 보통 미팅 자리잖아요. 물론 혼자서도 마시지만 이렇게 찻잔까지 갖춰서 격식 있게 먹는다 하면 보통 미팅 자리라서 제가 최근에 했던 미팅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 수업 시작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업 관련된 일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백수이면서 지금 사업가 지망생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이유가 제가 그 전에 16년간 회사 생활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많이 회의감을 느끼고 나도 내 사업을 언젠가 차려야겠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당장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아이템을 몇 개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필라테스 샵이거든요. 제가 필라테스를 한 3년 이상 주 2회 정도 꾸준히 했어요. 우와. 처음에는 이제 운동이라기보다는 체형 교정을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생각보다 되게 매력 있는 운동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강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강사로 시작해서 샵을 하나 차리면 어떨까. 그래서 막 그 강사의 수입에 대해서도 막 알아보고 그랬었죠. 근데 최근에 제가 그 강사 자격 과정을 신청해서 듣고 있어요.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차차 밟아가기를 강사 생활을 한 몇 년 하다가 내 샵을 차려야지 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그 와중에 얼마 전에 친구가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필라테스 샵 인수하실 분 DM 주세요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사업하는 친구예요. 사업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아는 사업하는 필라테스 샵 운영하는 분의 프랜차이즈 사무점을 인수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름감이 있지만 한번 알아볼까? 만약에 가능하면 그냥 이참에 시작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백수이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작은 자본이지만 투자를 해서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분은 50대 남자분이시고 아드님이 20대 초반이에요. 한 둘 정도 있다고 들었고 그분의 필라테스 샵은 본점이 서울에 있는데 엄청 잘 돼서 대형화돼서 서울에서 그분 피셜 서울에서 1위, 2위 하는 대형 필라테스 샵이래요. 물론 저도 가봤는데 꽤 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2호점을 냈고 그 2호점 점주는 그분의 수강생이었던 분이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호점을 이번에 또 파주에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한 지 5개월 된 진짜 완전 신생 필라테스 샵. 그래서 그 3호점을 자기가 운영할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저보다 어린데 그 아드님이 그렇게 놀기 좋아한대요. 맨날 술 먹고 새벽까지 술 먹고 놀다가 일어나면 해가 중천에 떠 있고. 근데 그 아들이 아무래도 내 아들이지만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둘째한테 주려고 했대요. 첫째는 그렇게 성실하고 자기가 자기 일을 찾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대요. 20대 초반인 친구가. 근데 둘째는 그분이 우리 첫째 아들이 첫째 얘기할 땐 이렇게 지칭하시고 둘째를 얘기할 때는 우리 둘째 새끼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아픈 손가락인 거야. 이 아들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이 아들한테 나름 정기적인 안정적인 수입을 주려고 그 사무점을 주려고 했대요. 근데 이 아들이 사람이 자기 버릇 못 고친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운영을 해야 되는 점주가 샵에 안 나와. 근데 회원이 누군가 등록을 하려고 하면 뭐 상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머리 썼다가 안 되겠다. 나도 지금 너무 과부. 그 부분은 사업을 여러 개 하시거든요. 나도 과부하고 내 아들 새끼도 못하겠으니 누구 줘버려야겠다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듣고 한참을 웃다가 가봤죠. 근데 신도시예요. 어디라고 지역을 운정인데 신도시인데 신도시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전 회사에 마곡에서 일을 했거든요. 전 회사가. 근데 거기도 약간 신도시처럼 완전 허허벌판에 막 이제 LG가 들어서면서 막 상권 생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때 코로나도 터지고 공실이 많은 걸 보고 사업은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부동산은 진짜 어렵구나.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거기도 딱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가봤는데 다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에 분양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아파트를 또 짓고 있어요. 현재 그 앞에 되게 계획도시니까 깨끗하게 길도 잘 만들어놨고 상가도 되게 많아요. 상가에 막 입점하는 데도 많지만 공실이 많고 또 그 와중에 그 옆에 또 짓고 있어요. 그 아파트들 분양 받으신 분도 그래봤자 1, 2년. 그 상가들도 대부분 보니까 1, 2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제가 나름 이론에 의거한 제가 경영학 학점은행적으로 경영학을 했거든요. 이론에 의거해서 그러면 상권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이제 고민을 하다가 부동산은 모르겠고 그냥 거기 구경이나 가보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 근처 필라테스 샵이 몇 개가 있는지 네이버 지도를 찾아서 다 찾아가 봤어요. 마치 회원 등록을 할 것처럼 상담을 했죠. 7개가 있는 거예요. 상가 단지가 하나인데 상가 되게 조그만한 애기 상가들이 한 10개인가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 10개에 7개, 여기까지 총 8개 필라테스 샵이 있는 거예요. 한 건물에 하나씩 또는 2개씩. 물론 그 가보니까 다 특색이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주부를 타겟으로 한, 어디는 젊은 여자들을 타겟으로 한, 어디는 뭐 무슨 테라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놀 수 있게 되게 개성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샵이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하루 종일 그분이랑 미팅을 가장한 뭐 사업 설명이니 그분의 인생사도 듣고 막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분의 성향을 저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엄청 오래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 이 샵에 대해서 비전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심이라기보다는 저만의 분석을 해봐야겠다 해서 상권 분석이랍시고 이렇게 갔고 그 미팅한 날 내일 계약금을 걸자는 거예요. 바로 내일 다음 날. 그래서 그렇게 좀 너무 급하지 않아요? 자본이 별로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1억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1억 미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완전 최소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구미가 당기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내일 계약금은 좀 그런데요? 근데 그냥 어차피 결정하실 거면 내일 하자 했는데 제가 하루를 미뤘거든요. 일부러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 사이에 제가 그 근처를 돌아본 거예요. 근데 제 기억상 마곡 회사 다닐 때 제 기억은 이렇게 동일한 샵이 많고 공실이 많은 건물인데 옆에 건물을 또 짓고 있다? 여기서 살아남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경쟁력이 있긴 했어요. 가격 경쟁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그 다음날 그럼 매출을 보여달라. 요즘엔 다 시스템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보여주면 되는데 본점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본점이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 근데 아니 여기 거를 보여달라. 그래서 결국에 계약서 찍기로 한 그 당일날 1시간 전에 보여주셨어요. 그날 봤는데 매출이 월에 한 1,000이 좀 안 찍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출이 찍히려면 이건 회원권제이기 때문에 기존 회원이 연장을 추가로 하던가 신규 회원을 유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근처 샵이 8개고 아파트가 엄청 많지만 입주한 사람이 별로 없고 공실이 많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첫 달에는 1,000몇백이 찍혔는데 그건 오픈 이벤트 오픈빨이죠. 흔히 말하는 네. 필라테스 그룹 레슨은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예요. 단가가. 근데 거기는 단가가 6,000원인 거예요. 오픈 이벤트로. 그때 확 땡긴 거죠. 그리고 그 회원들이 계속 이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3개월이나 1년권을 끊는데 오픈한 지 5개월 됐다 그랬죠? 그럼 3개월권을 끊었으면 이미 재등록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오픈빨 받은 매출이 1,000몇백이었어요. 그리고 1,000이 미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월세랑 관리비 했을 때 400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월에. 근데 그 평수가 계약 평수는 60평인데 실평수는 한 30평 정도? 크진 않네요. 네, 그렇게 되게 작은데 근데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그 근처 비슷한 평수 때 시세를 봤죠. 근데 여기보다 싼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이분이 말씀하시긴 본인이 깎았다고 했는데 제가 유추를 해봤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분이 거짓말한 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실제로.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공실이 많을 때 저도 예전 회사에 있을 때 여의도에 있을 때
IFC가 막 지어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문 같은 게 날라와서 여기 입주를 해라. 입주 혜택으로 첫 입주 혜택으로 6개월 프리렌트 무료로 월세를 안 받겠다. 대신에 6개월이 지나면은 그 원래 원가대로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당시 제가 그 일을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 회사 일을. 근데 그 회사의 월세보다 2배 이상인 거예요. IFC가. 그래서 그러면 IFC 랜드마크니까 좋지 않나? 해서 위에 사장님, 회장님한테 보고 있더니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6개월 무료여도 비싸대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회사가 6개월 운영하다가 망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가져가야 되는 고정비가 계속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면서 이거 6개월 프리렌트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공실이 많고 뭔가 사람들이 입주를 안 하려고 하다가 단가가 깎였겠죠. 월세가 깎였겠죠. 그래서 이제 6개월 제가 인수받으려는 예정 시점이 6개월 뒤였거든요. 딱 6개월이 된 시점. 그래서 월세를 안 내고 계셨구나. 그걸 저한테 말해주진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유추를 했어요. 그렇게 해봤을 때 월에 한 400 정도 고정비가 빠지고 강사료가 한 300 정도? 300, 400 나오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한 월에 800은 기본으로 나와요. 그럼 유지보수나 짜잘하게 들어가는 거 1, 200 들어간다 치면 월 고정비 1000. 근데 첫 매출 오픈빨이 1000 몇백. 그리고 점점 줄어서 400, 500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고정비를 내가 충당할 수 없다. 월세 충당할 수 없겠다. 물론 규모의 경제라고 많이 회원들이 모이면 더 이렇게 커지겠지만 이게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해서 마지막에 그분이 계속 빨리빨리 했으면 하는 게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막 이제 압박감이 드는 거죠. 하긴 할 건데 뭐지? 전 처음 해보니까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제안했던 거는 그러면 너무 급하니까 제가 지금 백수라서 급전을 1, 200을 바로 1, 2천을 계약금으로 걸기에는 현금이 당장 없다. 엄마한테 빌려야 된다. 그래서 빌려서 할 수는 있으나 내가 너무 급하니까 의사결정도 3일 만에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1개월만 여기 알바생으로 일하겠다. 알바생으로 일하면서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자기의 프랜차이즈에 먹칠하지 않는 젊은 여자를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일을 잘하는지 저를 지켜보시고 반대로 저는 여기가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시는 만큼 운영이 잘 되는지 저도 보겠다. 서로 그렇게 하다가 한 달 뒤에 계약을 하자. 똑같은 조건으로. 그랬더니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리스크 없이 사업하는 거 아니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좀 언짢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가서는 내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내가 권리금을 더 받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가서 더 받으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면 계약하겠다. 했는데 결국엔 이제 계약을 안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 배웠어요. 이제 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좀 협상을 해야 되는구나를 좀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 며칠 전에 강사분께서 프리젠테이션 하실 때 그 회의주의였나요? 단어 네, 맞아요? 네, 회의주의. 뭔가 어떠한 사고를 볼 때 좀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딱 그게 떠올랐거든요. 오늘 커피를 보고 미팅이 생각이 났고 사업 미팅이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비판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생각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사업 얘기를 간략하게 사업 예비생의 얘기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커피에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네, 비판적으로 사고해보고 사기당하지 않고 그분이 사기꾼은 아니지만 아니죠. 어쨌든 근데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해야 손해보지 않는다. 저 그 지론에 동의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